오늘은 그 디메가 제품 설치 및 AS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디메가에서 저희가 그 취급하는 품목은 건식 석션하고 습식 석션, 그 다음에 컴프레셔 이렇게 아마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저희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제품이라 간혹가다 AS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식 석션 설치 및 AS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건식에도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메가백 3000, 트라이백 3000 같은 경우는 유니트 체어를 동시에 한 3대 정도 흡입을 할 수 있는 그 모델이고요. 마찬가지로 건식은 석션 그 배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교육도 한번 잠깐 했지만은 그 40mm 정도가 돼야지만이 그 정확한 흡입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백 5000 같은 경우는 체어 대수가 한 4대에서 5대 정도 동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석션 배관 구경이 한 50mm 정도 돼야 되는데요. 어쨌든 건식은 습식처럼 그 에어의 양을 가지고 흡입을 하기 때문에 그 배관의 그 파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라백 6000은 5대에서 4대 정도, 4대에서 5대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입 호스 그 연결 부위를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석션 배관이 지금 50mm로 해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 호스가 연결되는 부위가 이렇게 좀 파이가 굵은 파이로 나오는데, 불편하다고 여기를 줄여버리면 이 흡입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품에 딸려 나온 그 호스에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배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연결하시다 보면은 이거를 지금 여기에 무슨 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쫙 고정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매끈한 그 재질이라 이게 연결을 잘 못하면은 이게 좀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테이핑으로 아주 단단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수호수입니다. 배수호수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테이핑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배기호수 연결인데요. 이 건식 같은 경우는 그 흡입을 하고 나서 물하고 배기가 따로 분리돼 가지고 세퍼레이트해서 분리를 해서 물은 하수로 내려가고 거기에 흡입된 그 에어의 양은 배기 호수로 다시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에 지급된 지금 이 까만 호수가 이게 지금 소음기가 이게 장착이 되어 있는 호수라 여기에 지급된 그 호수 가지고 연결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그 메인 출구 부분은 창문 쪽이나 그쪽으로 이렇게 도출되게끔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은 이게 냄새가 좀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 배수호수 하수관 연결인데요. 지금 건식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배수호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석션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배수가 바로 떨어져 가지고 평행으로 유지해서 하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하수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배수 라인이 석션이 배수 라인보다 낮게 설치가 되면은 이 배수가 안 돼서 이 임펠러가 붓거나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석션 시 제일 건식 같은 경우는 제일 유의해야 될 사항은 하수 부분, 하수관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평행 하수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하수보다 조금 높게 배관을 그 석션 위치를 높여가지고 설치를 꼭 해주셔야지만이 제대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그 호스의 연장입니다. 지금 그 제품에 포장된 이 호스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게 지금 그 흡입부에 연결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얇은 호스로 다시 연결을 해서 모자르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그 호스에 연결이 되면은, PVC에 연결이 되면은 에어가, 지금 건식 같은 경우는 에어가 충분한 양이 필요로 한데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막혀버리는 현상이 생겨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절대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고요. 호스가 좀 짧아도 여기에 준하는 그 호스를 준비해 가지고 그 배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이 그 배기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기라인도 여기서 호스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연결해가지고 바깥으로 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대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 여기에 규격에 맞게 호스를 연결을 해서 꼭 창문에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건식 석션 설치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뭐 배수에 따라서 적절한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배수관은 하수관보다 높게 그 기기를 설치를 하셔야지만이 큰 문제가 없고, 습식 같은 경우는 그 임펠러를 통해서 바로 하수로 그 밀어주는 힘이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건식은 그 세퍼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 배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배관 호스도 마찬가지고요. 많이들 설치해 봤겠지만은 그 필터는 주 1회 정도 꼭 그 스텝에게 숙지를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석션을 하고 나서는 꼭 그 물이나 뭐 석션 클리너를 꼭 이렇게 좀 한 컵이나 끝나고 나서는 그 바가지 같은 데다가 흡입을 해야지만이 그 배관도 청결이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가 지금 손상이 되어 있으면 즉각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 필터가 손상이 되어 있으면은 그 이물질이 그 임펠러로 들어가 가지고 손상이 원인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뭐 좀 연휴 기간이나 뭐 휴가 시간 지나고 나면은 모터가 붙어 가지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필터를 그 본체에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좀 보관을 사용을 안 하시게 되면은 그 임펠러가 붙는 현상이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휴 기간이나 사용을 안 할 시에는 필터를 꼭 분리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S 조치사항으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석션이 가동 중에 멈춤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여기 안에 그 서머 센서가 있어서, 열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기 혼자 그 모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기계실에 너무 밀폐돼 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나무 상자에 설치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온도 센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환기를 시켜 가지고 사용을 권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석션 스위치 선이 연결이 접촉 불량일 경우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어에서 석션을 사용을 안 하는데 불구하고 계속 가동하는 경우, 이거는 뭐 체어 쪽에 그 마그네틱 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가 이상이 있을 경우나 릴레이가 붙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석션 문제라기보다 체어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하죠. 다음에 전기 코드를 연결을 했는데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
기판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휴즈가 여기에 이 부분을 지금 오픈을 해 보시면은 휴즈가 있는데 뭐 휴즈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뭐 디메가 측에서는 뭐 끊어졌을 경우 좀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15A로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켠 상태에서 LED가 들어오는지,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합선 부위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차단기가 설치돼 가지고 자주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과 같이 멀티탭에 여러 대를 동시에 꺾거나 컴프레셔하고 했을 경우는 이 멀티탭에 암피어가 모자라 가지고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거는 직접 벽에 있는 콘센트를 이용해서 전기를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석션의 전원은 고공급은 가동이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이런 경우죠. 지금과 같은 경우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건식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터하고 임펠러가 분리가 돼 있어서 임펠러 쪽은 전혀 습기가 들어가지 말아야지 되는데 불구하고 이게 계속 구동이 되면은, 임펠러가 구동이 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장시간 보관을 할 경우는 임펠러하고 이런 하우징 부분하고 붙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육각 렌치를 풀으시고 여기 밑에 부분에 임펠러를 뭐 드라이버나 이런 걸로 좀 돌려주면, 한번 돌려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작동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잦은 또한 뭐 연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근무 안 하고 또 월요일 날 쓰게 해서 또 그 일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거는 지금 아마 이 대메가로 보내서 여기 안에를 분해해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뭐 디메가에서 뭐 AS를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그림과 같이 여기 부분을 풀러서 임펠러를 한 번만 돌려주면은 쉽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흡입력이 좀 약하다는 불만이 있을 때는 뭐 마찬가지로 대수 이 마력에 일단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습식 배관에다가 가끔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규격대로 배관을 꼭 설치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석션 배관의 누수 이런 거는 뭐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필터 체결인데요. 뭐 스텝들이 산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이 깨지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체결을 그림과 같이 잘못 체결을 했을 경우는 당연히 이쪽으로 누기가 생겨가지고 흡입력이 많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수관에 지금 세퍼레이터 쪽에 보면은 이 부분을 풀어보면은 멤브레인, 동그란 멤브레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석션이 가동될 때는 이 세퍼레이터 부분을 막고 있어가지고 하수하고 이 하수관하고 딱 막혀 있는 상태여서 진공이 임펠러 쪽에서 진공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물질이 껴가지고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닫히거나 그러면은 이 하수까지 이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임펠러 세퍼레이터 쪽에서 아무래도 흡입이 잘 약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션이 소음이 심하다는 불만이 이제 간혹 나오는데요. 뭐 한 번씩은 뭐 설치해 보면은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배기 호스가 꼬이거나 반대로 연결되면 여기에 이런 휘파람 소리가 엄청 심하게 나는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꼬이지 않게 그리고 제대로 연결을 하고 이쪽을 바깥쪽에 연결되어야 되는 부분이 비밀이 들어오지 않도록 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물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아래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원 가부하로 의해서 이게 브레이크 스위치가 안전 스위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는 눌러서 확인을 해주시고 7A 차단기를 10A로 교체를 하라고 했는데요. 뭐 이거는 디메가 측과 확인을 해서 부품을 전달받아서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조치사항으로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뭐 온이 됐는지 뭐 형식적인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과 같이 세퍼레이트에서 소음이 나면은 디메가 측으로 입고를 해야 될 것 같고 타거나 뭐 이런 경우는 베어링이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은 디메가 측으로 입고를 해서 AS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습식 석션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메가파워 거의 다 지금 이 제품을 설치를 하고 있죠. 습식도 마찬가지로 구조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고장 부위가 있는데요. 베이스 제일 부분이 이제 임펠러 이 부분하고 이 하우징에서 얘가 돌아가면서 진공이 이 안에 물이 차면서 진공이 생겨가지고 흡입하는 부분인데요. 제일 고장나는 부위는 뭐 이 부분이 저희가 요즘 설치하면서 깨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솔밸브 여기 솔밸브 쪽에서 이물질이 껴가지고 이제 생기는 경우가 있지요. 여기 지금 솔밸브가 지금 가동이 될 때는 지금 열려가지고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석션 시 사용을 안 하는데 불구하고 이물질이 껴서 여기 물이 이제 공급이 되면은 역류해가지고 유니트 체어에 우리 석션 필터 쪽으로 물이 역류해가지고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뭐 저희 디메가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타 회사도 모든 게 이제 석션은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석션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솔밸브를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뭐 설치에 관한 유의 사항인데요. 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석션은 뭐 습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이제 소음기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소음기를 따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조치상으로는 뭐 임펠러가 거기에도 껴가지고 임펠러가 돌아가지 않아가지고 이게 이제 차단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임펠러를 분해해서 청소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전기 코드 연결 확인 후에도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다음에 이 기판에 뭐 이런 쇼트 등으로 인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드물긴 하지만 간혹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건식도 뭐 임펠러가 붙는 경우가 있지만은 습식도 마찬가지로 임펠러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상부에 커버를 연 다음에 그림과 같이 이거를 잡고 임펠러를 한번 돌려주면은 대부분이 가동이 되고 있고요. 이게 2, 3회 이제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디메가로 입고를 해서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건식과 마찬가지로 열이 발생하는 제품이라 주위에 환기를 많이 시켜줘야 될 것 같고 너무 밀폐되면은
열 센서가 감지돼 가지고 석션이 작동이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식혀준 후에 연결을 가동을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석션이 안 되는 경우는 석션 홀더의 마이크로 스위치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석션에서 소음이 심하다는 불만, 이게 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하수가 뭐 이런 싱크대나 이런 쪽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체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배나 이런 인테리어 쪽에서 설계가 좀 잘못된 경우는 이런 소음기를 설치를 해서 에어하고 물하고 하수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과 같은 석션 소음기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흡입력이 약하다는 불만이 되는데, 습식 같은 경우는 20mm나 25mm 정도로 해야지, 너무 또 넓으면은 이거는 흡입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이런 체결을 잘못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좀 끼기가 이게 쇠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구석이나 안 좋은 쪽에 있으면은 풀었다가 체결할 때 이게 찌그러지거나, 그 다음에 이 오링을 스태프들이 청소하면서 무심결에 그냥 안 끼고 이거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대로 체결이 안 되면은 당연히 흡입력이 약해지겠죠. 그 다음에 필터가 제대로 이게 뭐 찌그러진 상태에서 체결을 하게 되면은 임펠러 쪽으로 이런 아말감 찌꺼기나 이런 찌꺼기가 들어가서 임펠러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 필터를 체결을 똑바로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뭐 간혹 저희가 설치할 때 이제 깨지는 부분인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쪽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흡입력이 좀 약하다는 부분도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Y 트레이너 석션은 당연히 물이 들어가야지 진공이 발생이 돼가지고 물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과 같이 Y 트레이너 여기에 보면은 이 안에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에 이물질이 껴가지고 여기에서 메인에서는 물은 들어가지만은 이쪽으로 이 솔밸브 쪽으로 지금 공급이 안 돼가지고 흡입력이 약하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풀러서 제대로 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을 풀러서 청소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뭐 물이 샌다는 불만을 좀 많이 제기하는데, 이거는 뭐 연결 부위 이런 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압력 게이지 있는 부분에 패킹이 있는데 이게 간혹 풀러가지고 이게 물이 새는 경우가,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쪼여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요 Y 트레이너 교체 작업도 솔밸브 교체하는 분의 모습인데요. 뭐 아마 습식에서 고장나는 부분은 아마 솔밸브하고 Y 트레이너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습식 조치사항 정리했고요. 한 번씩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컴프레셔입니다. 컴프레셔 뭐 여러분들 많이 설치해봐서 아시겠지만 크게 관리할 게 지금 뭐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근데 이제 고장나는 부위가 몇 군데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터가 이제 구동이 되면은 여기서 에어를 만들어 가지고 에어 드라이 시스템을 통해서 라지에터, 그다음에 이 실리카 계열 드라이어를 통해 가지고 밸브, 그다음에 체크 밸브 통해서 에어 탱크로 유입을 되고, 그다음에 출구는 토출 밸브를 해서 안전 밸브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고장나는 부분이 솔레네드 밸브겠죠.
솔레니드 밸브가 지금 이 안에 지금 드라이어 쟁취에서 실리카겔이 지금 차 있는 상태인데, 이게 옛날 같은 경우는 이게 노후가 돼가지고 이 안에 찌꺼기가 이 솔레니드 밸브를 통해서 이게 에어가 배출이 되는데, 이 찌꺼기가 여기에 끼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합니다. 이런 경우는 컴프레셔가 가동이 되면서 얘가 열려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무한적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겠죠. 그럴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가 열이 발생이 돼서 온도 센서로 감지가 돼가지고 모터가 작동이 중지가 되겠죠. 일단은 원인으로는 이 솔밸브나 이쪽 부분에 에어가 새는지 제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을 정리해 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설치해서 아마 경험상 다 알 것 같고, 원래 그 안에 그 실리카겔이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지만이 이 드라이가 제대로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교체하는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활성 알루미나볼로 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고, 요즘 나오는 경우는 충전 필요 없이 교체가 필요 없다고는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과 같이 조치사항으로는 이제 과부하가 됐을 경우는 과부하 방지 스위치를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열이 왜 발생이 됐는지 원인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가 가끔 고장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분량이 그림과 같이 콘덴서는 테스트하기로 체크를 해봐도 되겠지만은 육안으로도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경우는 콘덴서가 이제 불량이 돼가지고 모터 초기 구동 시 구동을 못하기 때문에 콘덴서를 교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 이제 열이 발생해가지고 피복이 합선이 됐는지 일단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체크밸브, 이 체크밸브가 불량인 경우도 이 탱크에 압력이 안 차고 계속 반복돼서 컴프레셔가 돌아가고 솔밸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돌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 냉각팬 이게 이제 움직여가지고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요거는 살짝 풀러서 얘를 고정을 시켜주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소음이 난다 그러면은 실린더 부분에서 소음이 나는지 팬에서 소음이 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서 간단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필터 이 공기를 압축하면은 그 필터를 통해서 압축을 하는데, 이 필터도 너무 오래되면은 공기 압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가부하로 모터가 손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풀러서 가끔 에어건으로 청소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셔 압력이 8bar까지 안 올라갈 경우, 이런 경우는 일단은 에어가 새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체어 쪽에서 새는지 펌프에서 새는지 일단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는 내용이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솔밸브 같은 경우는 나사 4개만 풀러보면 충분히 문제가 원인이 밝혀질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생겨서 요거를 충분히 청소를 해주시고 다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 드라이 시스템의 실리카겔이 찌꺼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드라이 실리카겔을 교체를 하든지 드라이를 아마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정리해 봤고요. 한 번씩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뵙겠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뭐가 많네요. 그래서 좀 뭐 하나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한 번씩 읽어보시고, 디메가치게 제가 옛날에 이 자료도 한번 받은 건데 최근에 다시 요구해서 받았더니 자료가 뭐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똑같은 자료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마치겠습니다.